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두 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되게 추워서요. 네, 오늘 갑자기 또 광양 매화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꽃이 거의 안 피어가지고 상충객들이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모습도 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이제 순천대학교 학생들 상대로 강의하는 게 지금 지난주 이렇게 2번 연속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좀 즐겁고 신나게 지내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또 봄을 좀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천 대표님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이게 봄이 오려면 또 꽃샘추위가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치의 영역에서도 대통령 탄핵이라는 거에 대한 기다림이 조금 길어지고 있고, 방금 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순천도 탐매마을 매화축제가 있는데 조금 비슷한 고충을 겪었던 것 홍매화가 같고요. 거기도 늦게 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기다리는 마음은 초조하지만 그래도 결국 꽃은 피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봄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감 국가 지정 관련해서부터 여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이 에너지국이 매년 민감 국가 리스트를 만듭니다. 원자력 기술 같은 민감한 기술을 공유하기에는 위험한 국가라는 뜻인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2달 전에 지정됐다는 건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 대표님? 네, 우선 이걸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이게 이제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이 있느냐가 사실 굉장히 큰 관심이었는데, 일단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에 의하면은, 조금 미국의 원자료 설계 기술과 관련해서 조금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측에서 봤을 때 좀 껄끄러운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다만 어떤 것이 원인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좀 한국의 외교 역량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껄끄럽게 봤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들 보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원자로 관련 이제 기술 자료를 들고 한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그게 적발됐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원전 관련 기술이 유출될 뻔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국 입장에서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우리 한수원이 그 체코 원전 수주 등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좀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술 유출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아닌가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지난 2월 달인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 이렇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전에 미국이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민간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말하자면 불량국가에 준하는 모밀국가라고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 한국이 포함됐다는 거는 한미일 관계만을 절대화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갈등도 마다하지 않았던 윤석열 표 외교가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소속이나 또는 이와 연관 있는 사람들이 민간 국가에 출장을 갈 때는 컴퓨터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민간 국가로 지정이 되면 여러 이제 그쪽 협력 관계를 맺을 때 많은 제약이 생기고 특히 원자력이나 AI 등 기술 분야 교류 협력에서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지금 1월 달에 지정된 걸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몰랐던 건지 그렇다면 무능한 걸 거고요. 알고도 숨긴 건지는 불분명합니다만 그 리스트가 지금 4월 15일 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빨리 협상을 통해서 시행 전에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내도록 하는 노력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민감국가 지정 배경을 두고도요, 여야가 정치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성향의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이기 때문이라는 입장, 유력 대권 주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독자적 핵 무장론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 천 대표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게 원인이라고 보세요? 저는 양쪽 다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력 대선 주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좀 우스운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세론을 글로벌하게 확인해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국민의힘에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후보가 반미 성향이다. 이것만 가지고 해당 국가를 민간 국가에 넣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는 소설 수준의 이야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들이 독자 핵무장을 이야기한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기존에 아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대선을 치를 때도 2017년인가요? 그때부터도 독자 핵무장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좀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이번에 민간 국가가 올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예. 아마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대로 원전 기술과 관련한 그 기술 유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실제로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당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 둘 다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번 이 여야의 정치 싸움 보고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저도 이제 천하람 대표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성향 때문에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을 했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가능성이 아주 유력하다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도 인정하는 꼴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제 현재의 권력도 아닌 야당 대표의 성향 때문에 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불량 국가에 준하는 못 믿을 국가로 등록을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건 아무 말 대잔치다 이렇게 좀 여겨지고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천하람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근 핵무장론만 보더라도 그 2023년도 경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야기가 더 구체화되거나 진척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제기됐던 핵무장론을 가지고 2025년 1월에 하고 갑자기 민간국가 지정을 하는 건 뭐 어느 정도 연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정적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분석하기는 비상계엄 문제하고 예. 아까 천하람 대표도 말씀하셨던 원전기술 유출 관련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최상목 대행이 산업부 장관을 미국으로 보내서 민감국가 제외를 요청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제외를 요청하는 것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천 대표님? 안 하는 것보다는 뭐든 해야죠.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예. 한국의 이 외교 안보 역량에 대해서 조금 얕잡아 보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원래 그 방한을 계획을 했습니다.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이제 미국이 관심이 많은 조선소도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일정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 당국자를 만나봐야 몇 달 있으면 바뀔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뭐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보니까 방안을 취소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강요들이 산업부 장관이 됐든 누가 됐든 외교부 장관이 됐든 가서 미국 당국자들 만나도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조기 대선 치러지면 곧 여야 바뀔 수도 있고 정부 교체되면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역량은 사실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결국은 탄핵 이후에 정상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금 산업부 장관이 가서 민감국가 제외를 요청하는 것 이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해봐야지요. 이게
민간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익에 여러 가지 해가 되고 불편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뭔가를 해봐야 될 텐데 다만 이제 좀 걱정되는 점들이 있지요. 지금 트럼프가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단 말입니다.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시각들을 좀 감안을 하면 예. 민간국가제를 요구했을 경우 트럼프는 오히려 이걸 한국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에게는 여러 가지 좀 불리한状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일부 예측하는 대로 비상계엄이 민간국가 지정에 뭐 결정적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이유였다고 봤을 때 우리는 이제 한국이 내란주범 윤석열을 파면하고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요. 예. 한국이 자체 역량으로 비정상을 바로잡고 정상국가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민간국가 제외에 관한 그 협상들을 해들어가면요. 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그 명분의 측면에서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감국가 지정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자, 탄핵 심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매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지난주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 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1일 선고가 지금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천 대표님. 네, 저도 이번 주에는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높은 확률로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 그래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못해도 내일 정도에는 선고기일 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내일까지 선고기일 지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또다시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이번 주 정도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법률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딱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 사건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의 존재와 중대성이 훨씬 더 명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는데 예. 법률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열심히 다퉜습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들을 수도 없이 해놨어요. 예. 그러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는 개별 건별로 어쨌든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헌재가 결정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법률적 원인이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정치적 이유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 이상으로 어쩌면 여야 지지층의 이 결집이라든지 또 서로 간의 충돌이 더 격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결정문을 쓸 때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하나도 가능하다면 어떤 오해나 분쟁의 소지 없게 더 좀 신중하게 쓰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게 연장선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예. 가능하면 8대0 일치된 결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어지고 서로 있습니다.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법률적, 정치적 이유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서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선고가 좀 미뤄지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선고 날짜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또 탄핵 반대 세력의 대규모 집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는 한데요. 저는 일단은 이제 헌재가 파면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없다. 이 생각은 분명히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탄핵 선고 날짜가요. 예. 한덕수 총리 탄핵 날짜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있으나 그 직무가 정지된 상태죠. 사고 예.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 부재 상태, 권위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예. 현재가 이제 한덕수 총리 탄핵을 인용한다면 선고 날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요. 그 기각을 만약에 한다면 한덕수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건 분명하다. 그러나 국회가 현재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등 위헌성을 제거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파면을 시킬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탄핵을 만약에 기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대통령 부재 상태, 즉 권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을 바꾸는 결과, 요거보다는 권한대행을 바꾸어 놓고 대통령 부재 상태를 만드는 게 국정운영의 안정성 면에서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한덕수 탄핵 선고를 먼저 하고 윤석열 선고를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여서 예. 선고 날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또 하나의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이 비정상을 하루빨리 좀 바로 잡아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빠른 선고를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선고가 좀 늦어지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의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전 대표님? 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는 더더군다나 빠른 탄핵 결정, 그리고 또, 우리 정치 제도의 안정화, 민주주의의 재확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굉장히 높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도, 이재명 대표 같이 좀 약점이 많고, 또 사법 리스크가 있는 후보로 안정적인 어떤 대선을 치러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들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민심을 잡아도 물고기 취급하고 조금 소홀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또 지역에서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역풍 우려에 대해 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저도 비슷한, 그러니까 역풍이라기보다는 제가 비슷한 느낌을 갖는 건 호남 민심의 가장 큰 관심은 빠른 탄핵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란을 일으켰던 정당에게 다시 정권을 줘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에는 일치된 의견과 바람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또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결국 민주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될 거 아니냐, 이걸 대체적으로 그렇게 예측은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불호는 크게 드러내지는 않는, 저는 그렇게 좀 예측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은 탄핵 인용을 촉구하면서도 지역위원회별로 당원 결의대회도 하고 당원 교육도 하고 이러면서 선거를 위한 조직 정비를 병행해 왔었던 것인데, 예. 근데 선고 날짜가 자꾸 이제 늦어지니까요. 좀 비상하게 지금 빠른 탄핵을 위해서 촉구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오늘 지금 광양 지역에서도 도의원, 시의원 몇 명이 삭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빠른 탄핵 선고 촉구를 위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빠른 탄핵을 원하는 그 지역의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어제요, 비대위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된다면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두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 대표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딱 맞고요. 아니, 누가 비상계엄 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할 이유도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가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았겠죠. 아니,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마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탄핵 기각될 일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천하람 대표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검사 출신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만일 말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어. 그래서 그 기소했던 검사를 구속하자 그러면 본인은 동의를 하겠냐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승복 메시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두 분은? 천 대표님.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양면 전술처럼 국합, 배드캅으로 나눠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면 전술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은 지도부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승복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예.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는 헌재 가가지고 각하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뭐 헌재에다가 탄원서 내고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가 나왔을 때 지도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승복한다고 해도 예.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절대 다수가 또 거리로 나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이러면 이게 진정한 승복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야당들한테 승복하라는 얘기는 무의미한 얘기고요. 예. 야당들이 비상계엄한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과 대통령이 승복하냐가 중요한데 예. 말로는 승복한다 하면서도 또 헌재 앞에 가서 헌재 때려 부수자 뭐 야당을 척결하자 이러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더 큰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승복 메시지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천 대표님?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말로는 하더라도 아마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 과정 그리고 어떤 집회 시위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탄핵에 불복하는 메시지를 낼 거다. 저는 닭들 뿐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이 여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내부 합의된 승복 메시지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이 탄핵에 대한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 나와야 한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당도 야당도 그리고 윤석열도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사실. 근데 문제는 국론 분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국민 분열을 막고 국민의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필요한 건데요. 여야 정당이 승복을 선언하고 또 탄핵 심판 결과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을 다독여내고 더 큰 국론 분열로 가지 않도록 하고 이게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에요. 예. 이런 지점에서 가장 크게 그 의미가 있는 사람은 역시 윤석열이라고 볼 건데요. 더 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국론을 좀 통합하는 길로 나아가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역 이슈도 보겠습니다. 최근 전남도 의회 임시회에서요, 무안국제공항 정상화에 대한 촉구가 나왔습니다. 지금 참사가 발생한 지 2달 반 됐는데 정상화에 대한 대비나 상황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 의원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예, 뭐 전남도의회에서도 뭐 촉구가 나왔고 또 서삼석 국회의원도요. 공항 운영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 지역 여행업계 피해가 뭐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좀 이렇게 조속한 개항을 촉구한다는 말을 했던데요. 예. 지금 국토부가 이제 이르면 이번 주에 무안국제공항 재개항 계획을 발표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발표를 보면 이제 재개항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 거는 같고요. 예. 또 국토부는 그 계획 안에다가 로컬라이저 관제 조류 활주로 문제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된답니다. 이제 또 그리고 이제 광주시는요 국토부의 재개항 계획을 보고 광주공항 국제선 치안 계획서를 정식으로 정부에 제출할 건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니까요. 그 임시 국제선 취향이요. 예. 정부의 이런 발표 내용이 여러모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됐고, 뭐 구체적인 거는 그 발표를 좀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우리가 이제 로컬라이저 등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잘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말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이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 양보하고 또 잘 협조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여행업계나 지역사회 환경도 있으니까 우려사항을 어느 정도는 보완하는 대로 좀 어느 정도는 좀 빨리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한판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